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스틱 준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7단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쵸? 7단원 기획문을 써요. 두 번째,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두 번째 시간은 아니고 두 번째 영상이긴 한데 세 번째 시간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2시간을 연달아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도 2시간 연달아 합니다. 218쪽부터 224쪽까지고요. 지난 시간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공부할 내용이 많기는 해요. 지난 시간 좀 빨리 끝났죠? 대신에 이번에는 조금 더 깁니다. 기획문이라는 건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쓴 글이죠? 그쵸? 거기에 들어간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쵸? 본 거, 느낀 거, 생각한 거, 배운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행을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어떻게 글로 썼는지 생각하며 도라르방 어디 감수광을 읽어봅시다. 여기는 지금 사투리도 많이 나오고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요 각종 부분을 참고를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라르방 어디 감수광 유홍준. 제주행 비행기를 탈 때면 나는 창가 쪽 자리를 선호한다. 하늘에서 보는 제주도의 풍광을 만끽하기 위해서다. 풍광, 경치, 산이나 들, 강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모습입니다. 저희 비행기는 잠시 후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다시 매어주십시오. 기내 방송이 나오면 나는 창가에 바짝부터 제주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비행기 왼쪽 좌석이면 한라산이 먼저 나타나고 오른쪽이면 쪽빛바다와 바다 둥글게 돌아가는 해안선이 시야에 펼쳐진다. 쪽빛바다래요. 많이 들어봤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죠. 자, 여러분들 남빛, 푸른 빛을 쪽빛이라고 부릅니다. 이윽고 비행기가 제주도 상공으로 들어오면 왼쪽 창밖으로는 오름의 산비탈이 수놓듯이 줄지어 있는 산담이 아름답고 오른쪽 창밖으로는 삼나무 방풍림 속에 짙은 초록빛으로 자란 밭작물들이 싱그러워 보인다. 오름 뭔가요? 제주도 가본 사람은 알 수도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자, 산이나 산 봉우리의 제주 방언이래요. 제주에 가면 오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담이 뭔가요? 사성의 제주 방언이래요.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두둑하게 둘러싼 거를 말한대요. 무덤 뒤에 이렇게 담을 쌓은 모양을 산담이라고 하나봐요. 비행기가 선회하여 활주로로 들어설 때에는 오른쪽과 왼쪽의 풍광이 교체되면서 제주의 들과 산이 석박뀌어 모두 볼 수 있게 된다. 올 때마다 보는 제주의 전형적인 풍광이지만 그것이 철 따라 다르고 날씨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신천지에 온 것처럼 설렘을 느끼게 된다. 올 때마다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기분이 든다고 그런 거예요. 그쵸? 21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답사의 첫 유적지는 한라산 산천단이었다. 한라산 산신께 제사 드리는 산천단에 가서 답사의 안전을 빌고 가는 것이 순서에도 맞고 또 제주도에 온 예의라는 마음도 든다. 산천단은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뒤편 소산봉 소산오름 비스기에 있다. 산천단 주위에는 재단을 처음 만들 당시에 심었을 수령 500년이 넘는 곰솔 8그루가 산천단의 역사와 함께 엄숙하고도 성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준다. 곰솔 8그루가 뭔가요? 자, 밑에 보면 소나무과의 상록 침엽 교목이래요. 그쵸? 상록이라는 건 늘 푸르다는 거고 침엽이라는 건 뾰족뾰족한 가시의 나무들을 얘기합니다. 제주의 동북쪽 구자읍 세와리 송당리 일대에는 크고 작은 무수한 오름이 저마다의 맵시를 자랑하며 드넓은 들판과 황무지에 오뚝하여 오름의 섬 제주에서도 오름이 가장 많고 아름다운 오름의 왕국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도 다랑시 오름은 오름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다랑시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다랑시 오름 남쪽에 있던 마을에서 보면 북사면을 차지하고 앉아 된바람을 막아주는 오름의 분화구가 마치 달처럼 둥글어 보인다 해서 붙어졌다는 설이 가장 정겹대요. 익숙하다는 거죠. 오름 아랫자락에는 삼나무와 편백나무 조림지가 있어. 조림지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숲을 이룬 땅이에요. 사람이 숲을 만든 곳입니다. 쉽지만 숲길을 벗어나면 이내에 천연의 풀밭이 나오면서 시야가 갑자기 탁 트이고 사방이 멀리 조망된다. 보인다는 뜻이에요.
경사면을 따라 불어오는 그 유명한 제주의 바람이 흐르는 땀을 씻어주어 한여름이라도 더운 줄을 모른다. 발길을 옮길 때마다 항구비를 돌 때마다 시야는 점점 넓어지면서 가슴까지 시원하게 열린다. 성산 일출봉은 제주 답사의 기본 경로를 할 만큼 잘 알려져 있고 영주 십경의 제1경이 되는 영주가 뭐예요? 신선이 사는 섬으로 제주를 말한대요. 제주도를 영주라고도 한대요. 그러네. 제1경이 성산에 뜨는 해인 성산일출이며 제주 올레 제1경로가 시작되는 곳일 만큼 제주의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대요. 제주도와 연결된 서쪽을 제외한 성산 일출봉의 동남 북쪽 외벽은 깎아내린 듯한 절벽으로 바다와 맞닿아 있다. 일출봉의 서쪽은 고운 잔디 능선 위에 돌기둥과 수백 개의 기암이 우뚝우뚝 솟아있는데 그 사이에 계단으로 만든 등산로가 하나 있다. 전설에 따르면 설문대 할망은 일출봉 분화구를 빨래 바구니로 삼고 우도를 빨랫돌로 하여 옷을 매일 세탁했다고 한다. 설문대 할망이라는 제주도 전설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은 엄청나게 큰 할머니인데 막 섬을 빨랫돌로 하고, 그치, 일출봉이면은 저기 한라산 폭발했을 때 분화구 화산 폭발했을 때 거기가 빨랫바구니래. 정말 옛날 이야기니까 가능한 거죠. 네. 일출봉은 멀리서 볼 때나 가까이 다가가 올려볼 때나 정상에 올라 분화구를 내려볼 때나 풍광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감동이 있다. 특히나 항공사진으로 찍은 성산 일출봉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옴직한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준대요. 우리는 어리목에서 출발하여 만세동산을 지나 1700고지 윗세오름까지 올라 그곳 산장 휴게소에서 준비해간 도시락을 먹고 영실로 하산하면서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영실에 들어서면 솔밭 사이로 시원한 계곡물이 흐른다. 본래 실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계곡을 말하는 것으로 옛 기록에는 영곡으로 나오기도 한다. 언제 어느 때 가도 계곡물 소리와 바람 소리, 거기에 계곡을 끼고 도는 데가 안개가 신령스러워서 영실이라는 이름에 값한다.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무더운 여름날 소나기라도 한 차례 지나간 뒤라면 이 계곡을 뚫은 절벽 사이로 100여 미터의 폭포가 생겨 더욱 장관을 이룬다. 숲길을 지나노라면 아래로는 제주 조리대가 때를 이루면서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며 온통 푸르게 물들여놓고 위로는 하늘을 가리는 울창한 나무들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아름답고 기이하대요. 제주 조리대가 뭔가요? 볕과 대나무의 하나래요. 식물인가봐요. 우리나라 특산적으로 제주에 분포한대요. 숲길을 빠져나와 머리핀처럼 돌아가는 가파른 능선 허리춤에 올라서면 호련히 눈앞에 수백 개의 뾰족한 기암괴석이 호를 그리며 벽풍처럼 펼쳐진 자. 기암괴석이라고 하면 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괴상하게 생긴 돌입니다. 뾰족뾰족한 그런 신기하게 생긴 바위들이에요. 호를 그리며. 호는 요게 호예요. 요거. 이게 호예요. 완전 원은 아니고 원에 있는 일부분이 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오르면 오를수록 이수직의 기암들이 점점 더 하늘로 치솟아 올라 신비롭고도 웅중한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나온대요. 언제 올라도 한라산 영실은 아름다워요. 500장군봉을 안방에 들이운 병풍 그림처럼 둘러놓고 그것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느린 걸음으로 돌계단을 밟으면서 바쁠 것 없이 힘들 것도 없이 오르노라면은 마음이 들뜰 것 같기도 하지만 거기는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장엄함과 아늑함이 곁들여 있기에 우리는 함부로 감정을 놀리지 못하고 아래 한 번, 위 한 번, 좌우로 한 번씩 바로 옮기며 그 풍광에 느긋이 취하게 된대요.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쵸? 자, 도라르방 어디 감수광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보세요. 이건 뭐 항상 많이 해봤던 거니까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랑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되는 그런 질문 두 개로 나눠서죠. 첫 번째, 글쓴이가 제주행 비행기를 탈 때 창가 쪽 자리를 좋아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랬죠. 이런 것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을까? 글쓴이가 어느 곳을 여행을 했나요? 이런 것도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실이란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그쵸?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뭐가 있을까요? 숲길을 지나갈 때 어떤 장면들이 보이나요? 그쵸?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질문은 뭐 이런 게 있네요. 감수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거니까 별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고 신기하다, 이상하네, 무슨 말이지? 궁금할 수도 있고. 그쵸? 만약에 여러분이 제주도에 간다면
어디를 가보고 싶나요?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1700고지 윗세오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 그쵸? 그냥 딱딱딱 뚝뚝뚝 이제 보면은 나올 수 있겠죠? 설문대 할망 이야기를 뭐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쵸?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생각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힌트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도 만약에 어려우면은 여기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을 만들 땐 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고 만든대요.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하는 질문은 생각과 느낌을 묻거나 만약에 무엇이라면, 어떻게 하면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쉽게 만들 수 있대요. 문제 만드는 게 답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도 계속 만들어 봐야 느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서 문제 만드는 거 꼭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22쪽입니다. 투투투. 3번 기행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생각하며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에 써봅시다. 보기에는 보고 들은 것, 다닌 곳, 생각하거나 느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별표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리목에서 출발하여 만세동산을 지나 1700고지인 윗세오름까지 올라 그곳 산장 휴게소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영실로 하산하면서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요거는 지금 보고 들은 것인가요? 다닌 곳인가요? 생각하거나 느낀 것인가요? 이거는 여러분들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거 아닌가요? 다닌 곳이에요? 뭔가요? 어렵나요? 뭐죠? 잘 모르겠으면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영실에 들어서면 이내에 솔밭 사이로 시원한 계곡물이 흐른다. 이거는 뭔가요? 본 건가요? 다닌 건가요? 생각하거나 느낀 건가요? 다음에 오르면 오를수록 이 수직의 기암들이 점점 더 하늘로 치솟아 올라 신비스럽고도 웅장한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나온대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뭔지 알겠다, 그치? 생각하거나 느낀 것 같아요, 그쵸? 생각하거나 느낀 거 여기다 써주면 되겠네요. 생각하거나 느낀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뭔가요? 다닌 거 아니면 다닌 곳 아니면 보고 들은 것이에요. 다닌 장소를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것 중에서 어떤 것 같아요? 첫 번째 거죠? 다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건 첫 번째 거예요. 여행하면서 다닌 곳, 여기가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이에요. 다닌 곳, 장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여정이에요. 그쵸? 이거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정.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은 것은 견문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견문. 여행하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것, 이거는 감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정, 견문, 감상이에요. 뭐라고요? 여정은 다닌 장소, 다닌 곳, 견문은 보고 들은 것이에요. 감상은 생각하고 느낀 거예요. 그쵸? 여정, 견문, 감상 꼭 기억하세요. 223쪽에 4번입니다. 여정, 견문, 감상을 드러내는 표현을 찾아 손으로 이어보세요. 자, 여정은 주로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데 많이 쓰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보자. 여정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간 곳이에요. 그쵸? 간 곳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요? 헷갈리나요? 간 곳과 가서 보이는 것은 달라요. 첫 번째 건가요? 두 번째 건가요? 간 곳, 장소는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죠. 이른 아침에 이 부분이에요. 여기랑 연결이 될 거고. 어떤 장소를 통해 방문해요? 보고 들은 것이에요. 보고 들은 거는 요거겠죠. 감상을 해도 제일 구분하기 쉬워요. 그쵸? 천만다행이었어. 감동이 밀려왔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 이런 거 생각이 난 느낌이기 때문에 감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5번 도라르반 감수광을 다시 읽고 여정, 견문, 감상을 구분해 보는데 이번에는 부침 4에 보면은 여정, 견문, 감상 알아보기 자료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투명한데 줄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219라고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걸 대여분 뒤에 각각의 밑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말해보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구분해서 밑줄을 그으라 그랬습니다. 하기 전에 또 요거를 미리 또 봐두고 하면 좋겠네요. 여기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여정이라고 해요. 동그라미. 여행하면서 보거나 들은 것을 견문이라고 해요. 동그라미. 여행하면 든 생각이나 느낌을 감상이라고 해요. 동그라미. 기행문은 여정을 적고 견문과 감상을 쓴 글이에요. 그쵸?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쵸? 그럼 219 쪽으로 가서요. 219 쪽으로 가서 아까 전에 붙임 자료를 쫙 놓고 보는 거지. 맞추기 어려우면 어디에다가요? 이 219 글자를 딱 맞춰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빨간색 지금 우리 답사의 첫 유적지는 한라산 산천단이었다. 이건 여정, 견문, 감상 중에서 어느 부분이겠어요? 여기는 간 장소를 얘기하니까 여정이겠죠. 여정. 그 다음에 경사면을 따라 불어오는 쭈르르르르. 한여름에 더운 줄을 모르고 가슴까지 시원하게 열리고. 이게 뭐죠? 감상이죠? 이건 느낀 점이니까, 생각하고 느낀 점이니까 감상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너무 뻔하죠. 나머지 하나 남은 거. 자, 뭐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게 있고. 이건 들은 거죠? 들은 내용입니다. 보고 들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견문입니다. 그쵸? 파란색 견문이에요. 첫 번째 여기가 여정이었고 감상이었고 견문이었습니다. 그쵸?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보자.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부분도 여정, 견문, 감상으로 구분해 밑줄을 그어보죠. 여기 한번 볼게요. 나머지 부분. 일출봉은 멀리서 볼 때나 가까이서 올려다볼 때나 정색이 올라 보는 거를 내려볼 때나 어쩌고 저쩌고. 자, 여기는 뭔가요? 여정, 견문, 감상 중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감상이죠? 왜냐면 아름다운 감동이 뜨잖아요. 그쵸? 이거는 감상일 거예요. 쭉 보다 보면은 뭐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이런 거는요. 어떻게 하면서? 뭐 하면서? 이것 때문에 감상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지금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서 무엇을 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여정입니다. 그쵸? 간 장소들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정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숲속을 지나려면 아래로는 제주조리대가 때려이르면서 삐리리 삐리리. 여긴 지금 색깔펜으로 표시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아까처럼. 아까 빨간 줄이 여정이고 초록 줄이 감상이고 파란 줄이 견문이었어요. 색깔펜을 준비해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 참고해서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여정, 견문, 감상 안 써줘도 색깔 구분만 해주면 되니까요. 숲길을 빠져 머리핀처럼 돌아가는 가파른 능선 허리춤이 올라서면은 무엇이 이렇게 보인대요. 펼쳐지고 보이면은 뭔가요? 견문입니다. 그쵸? 본 거니까 견문. 보고 들은 거 견문. 오르면 오를수록 이 수직의 기암들이 하늘로 더 높이 치솟아 신비롭고 웅장한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감상? 그쵸? 감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23쪽에 있는 2번까지 해봤어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이건 같이 안 있으면 좀 하기 힘든 놀이에요. 같이 만날 때 만나면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정, 견문, 감상을 구별하는 놀이인데요. 놀이 방법 보세요. 땅따먹기 놀이판 빈칸 안에 여정, 견문, 감상을 골고루 쓴대요. 어떻게 생겼냐면 뒤에 있는 붙임 5 보면은 땅따먹기 놀이판을 활용하라고 돼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말 튕기는 곳이 가운데 있고 1, 2, 3, 4, 5, 6, 7, 8 8칸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정, 견문, 감상을 골고루 쓰는 거예요. 여정, 견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문장을 쓰는 거죠. 이 글에 나오는 문장도 괜찮고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생각하기 어려우면 여기에서 문장 골라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을 골라서 써주면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판을 이어요. 이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4명이면 이렇게 4개를 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 말 튕기는 곳에다가 뭐
말을 놓는데 뭐 지우개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지우개나 동전 같은 거 놓고 튕겨가지고 다른 사람 땅에 들어가겠죠. 자기 땅에 들어가면은 다시 한대요. 쳤는데 자기 땅에 들어가면 다시 하고, 남의 땅에 넣는 거예요. 남의 땅에 넣어서 거기 있는 게 여정견문 감상종에서 무엇인지 말을 해요. 근데 맞게 되면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은 표시하면 되겠죠. 자기 색깔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면 이런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어있는 땅이 없을 때까지 놀이를 계속 하고요. 만약에 쳤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땅에 들어가면은 그냥 차례 넘어가면 돼요. 그쵸? 난 그냥 차례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비어있는 땅으로 넣는 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쵸? 맞히는 것도 중요하고 각자의 땅으로 넣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실 놀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하면은 뭐 한 2-30분 그냥 금방 훌쩍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요거는 미리 요까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 튕기는 곳이 말판에다가 8가지 여정견문 감상에 관련된 문장을 찾아서 써주는 것까지 해야면은 언젠가는 그쵸 와가지고 붙여놓고 게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번 시간 한번 정리를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행문의 특성이에요. 기행문은 여정을 적고 여행으로 얻은 견문과 감상을 쓴 글이에요. 그쵸? 여정, 견문, 감상입니다. 여정이 뭐였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정은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견문은 여행하면서 보거나 느낀 거였어요. 보거나 들은 거예요. 느낌이 아니죠. 감상이 여행하면서 든 생각이나 느낌입니다. 여정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나 그런 장소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시간 표현을 써요. 뭐 먼저 뭘 했습니다. 저녁에 뭘 했어요. 이런 시간적인 말이 나오면은 여정이 많이 나옵니다. 도착했다, 어디를 갔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입니다. 견문 같은 경우에는 보고 들은 거예요. 그쵸? 무엇을 봤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다 견문입니다. 그리고 감상은 뭔가 무슨 기분이 들었다. 그쵸? 무슨 느낌이 들었다. 이런 거는 대부분 감상이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용이 좀 길었어요. 그쵸? 2시간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2시간짜리 치고는 영상은 짧았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보다는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는 기행문을 써보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거의 제일 핵심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시간 걸 잘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기행문 쓰는 거 잘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